오늘 우리 팀장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바로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수소의 연관 네.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요거 하나부터 1부터 10까지 쫙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일단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뭐 오늘 팀장님 이야기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이랑 그리고 정보들을 좀 보고 왔는데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문제거든요.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인데 이 에너지 식량 문제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어쨌든 잡아보겠다. 뭐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 감축법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저감법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리덕션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IRA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저감. 그러니까 리덕션이 그 영한선을 찾아보게 되면 감축, 저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축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감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공공건강보험, 미국 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지원, 재정적자 감소.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특히나 암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조금 그런 그 의료비 부담 이런 부분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기업들한테 삥을 좀 뜯어가지고 재정적자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이 공공보험 이것도 조금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민층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 이제 약값도 이제 기업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게 훨씬 딱 듣기는 확 들어옵니다. 확실히 막 어려운 단어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그냥 편하게 풀 때는 이런 느낌. 저도 이게 편해요. 저도 이게 편해요. 그게 또 우리 돈돈만의 매력이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날 것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즐거 좋아요. 아유, 여튼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쵸.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유럽이라든지 중국 대비해서 전기차 보급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싸면은 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타게 되면 전기차 살 때 좀 지원금 줄 테니까 전기차 좀 많이 타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기치가 신재생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어떤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세액 공제 지원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전기차, 이차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IRA, 인플레이션 저감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후 대응 분야.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 그게 이 법안에서 들어가는 핵심이죠. 그 예산도 거의 80% 이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돈 거의 다 때려 붓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40%까지 감축한다? 이런 목표를 좀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쪽으로. 화석연료 쪽으로는 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불 정도 세액 공제. 원래 소득 공제가 더 좋은 건데 이제 세액 공제를 안 해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에도 300억 불 지원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구매 시에도 최대 7,500불. 요게 원화로 한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액 공제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세단 같은 경우에는 5만 불 이하. 5만 불이야. 세단 같은 경우도 5만 불 이하 정도 사야지 이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가격 어느 정도 리밋이 있는 거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5만 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치게 되면은 6,900만 원? 와, 아마 그 정도 비싸네. 되지 싶어요. 네. 그 정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드디어, 이 교통 체증을 뚫고, 송주도, 송주도, 죄송합니다. 홍 대표님! 해야 돼요? 송투드 현? 제가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또 이 철없는 소리 하시네, 또 지금. 죄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겸손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냥 뭐 제가 늦은 거죠. 뭐 다 핑계고. 늦었습니다. 네. 마인드 좋아졌네요. 전에는 뭐 버스가 갑자기 주유를 하러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니. 버스 정차례가 막혔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각으로 오늘 커피 쏘기로 했잖아요.
아 그리고 송 대표님도 제가 지각해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오늘 커피 쏘겠다고 네. 단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단톡방에. 물론 아직 단톡방은 보진 않았습니다. 선착순 부모님한테 지금 드린다고. 맞습니까? 예. 아, 이제 누구한테 쏘면 되죠? 아니, 오늘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우리 하루백서님. 자, 하루백서님, 아유, 죄송합니다. 지가 오명이네. 자 그러면 이사를 해야 돼, 이사를. 안 그래도 그 이야기 아까 했어요. 얘기했어요. 인서울 하시라고. 손동인 대표님의 인서울을 기원한다고.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언젠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방송 한 말미에 네. 커피 쿠폰 어떤 분한테 쏠지 네, 어떤 알겠습니다. 분한테 그러면 일단은 말미 한번 보죠. 네. 말미에 한번 봅니다. 네. 네.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아유 시원합니다. 네. 바로 용서됩니다. 스타벅스로. 스타벅스로. 별다방 그냥 우리 별이 주렁주렁하네. 들어갑니다. 저도 어떻게 하나 보내줍니까? 여기 있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 예. 오늘 지금 팀장님이 어떤 이야기 나누고 있었냐면은 이제 인플레 말씀해 주시죠. 감축법 아, 그리고 인플레 감축 아주 중요하죠. 예. 네, 수도의 연관성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이제 한번 쫙 초입이에요. 오늘 그 수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 너무 궁금해요, 수소. 영혼 어디 갔어? 아, 진짜로. 영혼 어디 갔어? 아직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가 정말 쓰임새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도 그래도 팀장님이 어떤 준비를 또 해왔는지 너무 이제 궁금하더라고 오면서 일부러 안 봤어요. 일부러 이제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뭐 다른 거 유튜브 다른 거 보고 온 거 아니죠? 맞아요. 아이 정말 이거 참 아, 호기심 충족을 위해. 거기 힘충족을 해서 자, 들으면 재미없잖아. 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예. 인플레 감축법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기차 미국이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마다 뭐 세제 혜택을 뭐 지원금도 그렇고 제공을 하는데 이 또 차마다 무조건 전기차 사면 다 주는 게 아니라 가격 제한이 어느 정도 있다.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단 같은 경우는 5만 불, 5만 불이고 이제 SUV 같이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9만 불인가요?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픽업 트럭도 어느 정도 가격 제한이 있었던 걸로. 9만 불 정도 한 1억 정도니까 아마 9만 불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5만 불, 9만 불 이하 정도 사야 네.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게 또 소득 기준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30만 불. 오. 가계 소득이 30만 불 이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15만 불 정도 이렇게 제한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득 기준과 그리고 차량 가격 기준 여기에 부합을 해야 이 7,500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다. 그렇죠. 아이, 하고 싶은 거 타라. 안 봐도 돼. 안 받아도 돼. 그분들은 소득도 많은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받으시려 그래요. 예. 세금 더 내. 뭐 그래서 세금 더 내고 많이 버시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 화제가 됐던 게 인플레 네. 감축법이 처음에 뭐 조금씩 이야기 나올 때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굉장히 집중이 되기 때문에 어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꽤나 경쟁력이 괜찮기 때문에 이거 수혜 우리 받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마침 딱 까고 보니까 미국 내에서 만든 네. 자동차에만 이 혜택을 주겠다. 까고 보니까 현대차가 까였죠. 그렇죠. 아, 나 와, 그거 궁금해요. 까여버렸어.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현대차 과연 혜택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못 봤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못 받는 거죠. 근데 아마 그게 있겠죠. 유예 기간. 유예 기간. 그거 주겠죠, 설마. 아 저요? 그거 주겠죠. 거기에 아니,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잖아. 해준다고 투자한 했잖아. 건 아니죠. 할 거죠. 현대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많았어? 아니, 나도 좀 억울해서. 현대기아차. 네. 그럴 수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신토불이라고 이제 자국 기업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신토불이 아, 팀장님 신토불이라니.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그것도 기억하고 계시네. 알죠. 이것도 옛날 사람이야. 이것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그거 군대에서 봤거든요. 그거를.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그래서 유예 기간 얘기 나올 겁니다. 미국 기업들도 해당이 상당히 안 돼요. 테슬라가 그래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도 모델 3하고 모델 3 일부 모델만 적용이 되거든요. 가격 때문에 네. 가격 때문에 되고 그것도 있지만 생산 때문에 생산 때문에 네, 아 생산 중국에서도 생산 많이 하고 막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생산 있기 때문에 아마 유예 기간을 줄 거예요. 그거 안 유예 주면은 기간. 반발이 심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너무 안 좋은데 그렇게까지 해버리게 되면 이제 기업들까지도 이제 등 돌아서 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선거. 11월 선거 있잖아요. 중간 선거. 앞두고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유예기간을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화면 좀 같이 볼게요. 네. 네.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어쨌든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자리를 만들면 뭐 정부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만드는 건 아니고 기업들 어쨌든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건데 그런 식으로 시작해버리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난감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이게 표입니까? 초록색인데 IRA 법안이 창출할 일자리 종류 그래가지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정치경제학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이 초록색이 파워앤 일렉트릭시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이 신재생이라 보시면 돼요. 신재생. 그러니까 여기서 570만 개, 그러니까 910만 개 정도 일자리 중에서 57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신재생에서 나올 건데 이 정부들이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할 건데 결국 기업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순수 이제 국내에서만 그 미국 자국내 조립된 전기차만 혜택을 주게 되면은 기업들 반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럼 못한다 이거죠. 우리 안 해. 못해. 기업이 그렇게 귀엽게 얘기해? 우리 안 해. 우리 안 해. 팔지게 우리 안 해. 테슬라는 안 할 거예요. 쇼트 노린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솔직히 생각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부끄럽네. 아, 나 왜 이렇게 창피하지? 나갈 것 같아 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반발해버리면. 그리고 여기 또 맹점이 있어요. 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 인력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력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야. 21세기판 SOC 투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낡은 건축, 뭐 낡은 교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낡은 인프라에서 네네. 이거를 다시 재건축하겠다는 그런 SOC 투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노가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인프라를 만들게 될 때 거기는 건설 인력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건설 인력들이 일시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단기적인 일자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 만들어지면은 그 인원들이 거기 계속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SOC 투자나 이거 풍력 인프라 투자나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일시적이다. 그 일자리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사라졌을 때 대체할 만한 일자리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거 그쪽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안 돼. 뭐 우리 뭐 자국 내에서 생산된 것만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팽당한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도와주겠죠. 지금 실기업들도 안 도와주는데 신재생 기업들까지 안 도와준다. 길게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인 거죠.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유철이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유예기간을 준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바이든이 사우디 갔잖아요. 네. 그 체면에 선거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한 발 뺄 수밖에 없어요. 가겠지만은 유예기간을 두겠다. 건설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러니까 그 반발한다는 기업의 정의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제외된 소외된 그 기업들이 그 기업들만 해도 우리 투자하기로 한 거 다 처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정부에서부터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주정부도 정부를 안 도와줘. 이렇게 뭐 사면초가네요, 그냥. 빠지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거는 뭐 다행인 건데,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네. 사실 이 기대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멀리 봤을 때 유예 기간이 있어도 혜택을 거기서 조립하지 못하면 못 받기 때문에 현대차도 그렇고 쫙 빠졌잖아요 주가가. 네. 그래서 아유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국내 기업 중에 이 법안과 관련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수소 쪽이다. 지금 만약 유예기가 나오게 되면은 뭐 완성차 업체도 제가 볼 때 다시 간다라고 봐요. 그리고 현대차는 그거보다는 지배구조 문제 이게 더 크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가 계속 주가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인 것 같은데 아마 정의선 회장이 상속세 마련,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간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법안에서 지금 주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청정수소에 대한 세액공제, 그린수소. 그린수소.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서 차별적인 세액 공제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탄소가 적을수록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을수록 네.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쟁이 붙을 수밖에 네, 없겠네. 그렇죠. 그 인증된 청정 수소에 대해서 생산자에게 이제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900원, 최대 3,900원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 달러당 3,900원 하니까 되게 작죠. 커 보이는데? 3,900원 제가 드릴까요? 아니 키로당 3천. 키로당 3,900원. 아, 예상의 반응이 나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예. 요거를 좀 표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조선신문에서도 캡처를 뜬 건데 네. 가령 그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 집약도인데 만약에 이 킬로그램당 4kg 이상의 탄소가 배출이 되게 되면은 제일 위에 빵원 보이시죠? 예. 되면은 지원금을 1도 못 받아요.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kg에서 2.5kg, 2.5kg에서 1.5kg, 1.5kg에서 4.5kg. 아, 죄송합니다. 0.45kg. 그러니까 450g인 거죠. 예.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게 되면 450g 이하는 3달러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될수록 지금 보신 바와 같이 0달러에서 0.6달러, 0.75달러, 1달러, 3달러. 그러니까 결국 3달러를 다 받으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50g 이하 아래로 야. 이하로 배출해야지 3달러를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맞죠? 그런데 이게 되나, 결국 그린 수소 수준의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생산 단가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예. 굳이 수전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아예 발생이 안 되는 수전의 방식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그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수소 생산 방식을 좀 예. 말씀을 드리면 요거 좀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질 수소 방식하고 부생 수소 방식, 수소 방식 그동안 말로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화면을 좀 어려워. 같이 보시게 되면 이게 계질 수소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연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에다가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예. 분해를 해서 얻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그러니까 고온 고압을 통해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수소가 발생이 되는데 네. 여기도 이산화탄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천연가스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계질수소 방식인 거고 그리고 부생수소가 있는데 부생수소는 그 석유화기라든지 철강 같은 이 산업 공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예. 그 이산화탄소를 분해를 해서 또 산소를 뽑아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를?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울산에 석유화 공단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차피 공단이 있기 때문에 화학 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적으로 부생수소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이 천연가스 계질수소 방식으로 수소를 뽑아내게 되면 이게 웃긴 게 예. 수소를 1kg 뽑아내면 이산화탄소가 10kg가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부생수소도 네. 수소 1kg를 그 뽑아내면은 이산화탄소가 5kg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뭐 하나만 하네.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다음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그 수전의 방식인데 수전의 방식은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예. 태양광이란지 이 풍력 에너지로 전기를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 물을 분해하는 방식이에요. 물은 H2O잖아요. 예.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분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수소기체, 산소기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수전의 방식으로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건데 계질하고 그다음에 부생수소는 그레이 수소라 그래요. 그레이 수소. 그런데 이 그레이 수소인데 여기서 계질 수소하고 부생 수소에서 탄소 포집 저장 방식을 병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블루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계질 수소는 1kg 생산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10kg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포집하는 기술을 접목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블루수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그 기술력 같이 갖춰져 있으면은 이거는 괜찮은. 네. CCUS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일부러 나는 한글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탄소 포집 방식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양이 조절이 됩니다. 조절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전의 방식으로 바로 안 간다고 보고 블루수소,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에서 탄소 포집 저장 방식을 적용시킨 블루수소 쪽으로 기업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생산 단가 이걸 봐야 돼요. 자,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1kg당 수소 단가가 2,000원이 넘어가요. 2,000원 정도라고 칠게요. 예. 그리고 계질 방식은 킬로그램당 단가가 5,000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수전의 방식은 한 10,000원 정도예요. 아, 비싸네. 아, 이게 이거 뽑아낼 때 비용 말이죠. 들어가는 비용이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수전의 방식으로 안 갈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자, 키로당 단가가 10,000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3,900원을 지원을 받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6,100원이잖아요. 예, 예. 6,100원 맞죠? 네, 6,100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계질 수소 방식으로 5,000원에 뽑아낸 것보다 더 비싸요. 다 지원을 받더라도.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부생 수소 방식에다가 탄소 그 포집 방식 있잖아요. 예. 그걸 해가지고 1달러만 지원을 받더라도 1달러만 지원을 받더라도 1달러 1,300원이잖아요. 그럼 단가 700원은 떨어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안 나오는 수전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10,000원인데 이거를 다 지원받더라도 6,100원이에요. 그런데 부생수소 방식으로 적어도 500g 정도만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도 1달러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 단가가 2,000원인데 1,300원을 지원을 받게 되면 7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부생수소로 하겠어요? 수전의 방식으로 하겠어요? 그렇죠. 고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전의 방식보다는 블루수소 방식, 탄소 포집 장치 이거를 차라리 해가지고 이 부생수소 방식으로 수소를 뽑아내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 더 빠르다는 아니, 거죠. 팀장님, 그러면은 탄소 포집 기술 적용하게 되면은 탄소를 뭐 이산화탄소를 다 포집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못하죠. 그러니까 일부는 어쨌든 일본은 남잖아. 배출되는 거예요. 배출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450, 500g 정도는 배출할 생각을 하고 배출할 생각을 하더라도 1달러 지원 받을 수가 있잖아요. 450g에서 1.5kg까지는 어쨌든 1달러를 주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부생수소 방식을 해가지고 1달러 지원받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이익이에요. 그냥 현실적이겠네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산업 공정에서 나온 그렇죠. 걸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수소차 있잖아요. 예, 거기에 1kg당 만땅 충전 1kg당 8,800원 충전이 8,800원이요. 그러면 700원에 뽑아내요. 8,800원이야. 얼마나 많이 남아요? 오, 많이 남네.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수전의 방식 바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차라리 그냥 탄소 포집 기술 적용해 가지고 아까 부생수소는 킬로당 5kg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4kg는 어쨌든 발생이 안 되게 포집 방식으로 묶어놓고 1kg면 아까 1.5kg까지 1달러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5kg가 만약에 발생되면은 어쨌든 3.5kg 이하를 줄이는 거야. 탄소 포집 방식 통해서. 그러면 1.5kg만 배출이 되더라도 1달러를 지원받게 지원금 되면은, 받으니까. 그러면 제가 기업가라도 야 당장 수전의 방식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계산기 때려보니까 뭐 8,800원 아니어도 수소 단가 5,000원 낮춰 이러다도 700원에 뽑아서 5,000원에 파네. 이야 이거 700%인데 수익률이? 남는 게 응, 좋은데? 그러면 우리 아직 부생수소 하자. 부생수소 방식으로 뽑아가지고 지원금 받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전의 지원금 영원히 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지원금이 안 줄 때 그때가 수전의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이익이라는 거죠. 어차피 수전의 방식이 많이 보편화돼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10,000원짜리 생산 단가를 할까? 기업들은 좀 그럼 또 이것도 그 안 좋게 표현하면 장사치거든요. 그렇죠. 마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마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부생수소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이익인데 미국에도 석유화학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 지원금 받아가지고 블루수소 방식으로 뽑아내가지고 정부 지원금 받고 팔아먹고 얼마 좋아요. 그러면 또 미국에서는 실 기업들하고 석유화학 공정 기업들 웃겠죠. 야 앞으로 돈 노다지 돈 들어오겠다. IR 기업 IR 이것 때문에 돈 들어온다. 좋겠죠 당연히. 나중에 당연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없어지든가 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 기업들하고 석유화학 기업들과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내면 현재로서는 지금 그게 수요가 있어요? 있죠.
아, 그래요? 그게 수소가 지금 우리가 항상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자동차 외에 산업 현장에서도 쓰일 수 있는 거죠? 수소? 산업 현장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 이쪽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풍력 에너지하고 태양광 에너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또 뽑아내지만은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용 연료 전지를 만들 가지고 또 전기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법안 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가 되면 대통령으로 뭘 정하냐면은 발전 기업들이 무조건 일정 부분이니까 만약 25%를 칠게요. 25%는 무조건 수소 에너지에서 연료 전지를 뽑아내야 돼요. 전기 에너지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를 쓸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 기업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청정 뭐 수소법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CH 뭐 FS인가? 뭐. 네네 맞아요. 네, 그거죠. 영어 의무 발전 단가, 의무 발전 제도, 청정수 의무 발전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걸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요 지금 이야기 나온 이 법안과 관련돼서 또 이 수소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요게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지켜볼 만한 국내 기업이 있으면 그게 네. 어떤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미국 수소 생산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장은 두산 퓨얼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두산 네. 퓨얼셀. 두산 퓨얼셀.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미국. 네. 두산 퓨얼셀의 자회사는 아니에요. 두산 퓨얼셀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일단은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아, 예. 그래요? 미국 법인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두산에 왜? 아니 두산의 100% 자회사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가 미국에 있는데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이 있고 두산 내 두산 퓨얼셀 파워 비유라는 그러니까 두산 가끔씩 이게 말이 꼬여요. 고이때가 있어요. 예. 두산 퓨얼셀이 있고 그리고 두산 내에 퓨얼셀 파워 비즈니스 유닛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또 방금 말씀드린 이 두산 100% 자회사인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조심스럽게 합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해주신 요게 하나로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두산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 이 두 회사 합병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두 회사가 하는 사업이 겹쳐요. 뭘 하냐면은 인산형 연료 전지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 아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예를 들게 되면은 전해질이 인산염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해질 인산염으로 바뀐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인산 연료 전지를 주력으로 만드는데 두산 퓨얼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미국 코네티켓이라는 곳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인산형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 두산 퓨얼셀이 미국에 진출할 필요가 없이 두 회사를 합병하게 되면은 굳이 미국에 비용을 안 들이고 두산 퓨얼셀은 자연스럽게 미국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병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수소 같은 경우는 핵심 포인트가 미국 그리고 수소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미국에 부합이 되는 거죠. 미국에 사업을 하게 된다. 결국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렇듯이 수소도 미국에서 생산해라. 수소용 연료전지도 미국에서 생산해라. 그러면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를 합병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의 그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신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합병하게 되면은 그 조건이 완성되기 때문에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혹시 합병하기 낫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IRA 법안에 네네.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일 법안에. 요게 그냥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야, 경 팀장님 방송은 또 꼭 두 번씩은 다시 듣게 합니다. 찐 교육 제시라고. 그래서 팀장님이 커피 쿠폰 쏘기로 하셨어. 어린 아, 왕자님한테. 팀장님이 쏘기로 하셨다. 네. 저도 한 개 더 얹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린 왕자천. 아이, 다른 분한테 가야지. 알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가야죠. 다른 분한테 하죠. 우리 하루백선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하루백서님? 예, 왠지 좀 활발하게 채팅도 해주시고. 오케이. 예, 또 지각했는데 좀 봐주신다고. 오. 하루백서님이 봐준다고 봐주시면. 채팅창에 계신 분들은 커피 쿠폰 어떻게 받는지 아마 힌트를 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백선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팀장님 오늘 네. 기분 좋으시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어린 왕자천님처럼 하면은 오늘
커피숍 하나 차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하루백서님한테 쏘신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루백서님도 그러면 오픈 채팅방 우리 미녀 작가님한테 이렇게 정보 알려주시면은 이제 스타벅스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미녀 작가 중간 슈킹 방지를 위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디아로 바뀔까봐. 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생산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 두산 퓨얼셀이 지금 실증 사업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 트라이젠 연료 전지라는 것을 현재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이거 너무 궁금해. 트라이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트리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리플. 네. 뭐 때문에 트리플이냐면 이 트라이젠 연료 전지가 수소 생산도 가능하고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트라이젠 연료 전지예요. 별게 없어요. 트라이앵글 뭐 이런 느낌인가 보네. 연료 전지. 그래서 이게 수소차고 전기차를 동일 공간에서 충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수소차는 수소 생산이 가능하니까 좋더라고요. 수소 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 에너지도 생산이 가능하니까 전기차 충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화면 좀 같이 보실게요. 예. 별게 없어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구나. 이거예요. 트레이드 연료 전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 박스 안에서 네. 수소 생산도 가능하고 이제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가 다 생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볼 땐 이런 것들을 할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시면은 7시 방향. 예. 아시죠? 7시 방향. 네, 어딘지? 7시 압니다. 시간 압니다. 그래서 이 커서가 어디 간 거예요? 커서가 안 움직이네요. 커서 오늘은 커서를 움직이네. 커서가 안 움직여요. 저기 있네 오른쪽 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서가 안 움직여서 그냥 펜으로 할게요. 채팅만 보이네. 7시 방면. 여기 보시면 하늘색. 트라이젠 이거 보입니다. 트라이젠 보이죠? 예, 왼쪽 거점형, 하단. 거점형 수소 및 전기 생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수소 생산도 하고 전기 에너지가 하고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여기서 열 에너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니까 지역 난방. 우리가 신도시 가게 되면 중앙 난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이젠 연료 전지를 가지고 이게 도시급은 아니라도 동 단위 어떤 중앙 난방식으로 이제 열 에너지, 그러니까 난방 에너지 공급은 가능하다는 겨울에. 그래서 이게 쓰임새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열 에너지 가능하고 그리고 당연히 전기 에너지 이것도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트라이젠 바로 앞쪽에 보시면 여기 전기차하고 수소차 여기 같이 있는데 이게 불이 안 들어오네요. 아, 보입니다. 트라이젠 바로 앞에 트라이젠 있죠. 바로 앞에 보면은 수소차 전기차 같이 충전하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 융복합 충전소 여기에 트라이젠이라는 이 연료 전지가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진짜 어찌 보면은 이 트라이젠 연료 전지와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5G 특화망 여기 합쳐지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네옴시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그 사우디 네옴시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를 합쳐놓은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탄 신도시 같은 도시가 경상남북도만큼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형성됐고 거기에 청정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소하고 풍력하고 태양광을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만 이제 수소를 볼 게 아니라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도 이 수소 에너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은 그 재용형 멱살 꽉 잡고 무조건 저 사우디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트라이젠 연료전지 납품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조금 전에 수소 생산도 가능하고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옴시티 거기에다가 동단이라 그랬으니까 요게 만약에 이 사우디 네옴시티에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들어가게 되면 수주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은 삼성 무조건 하드캐리 무조건 잡아야 돼요. 형 맞나? 하여튼 우리 좀 같이 하자. 현대건설이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빈살만하고 그 어디냐 이재용 부회장 예전에 2019년도에 승진원에서 단독으로 면담했잖아요. 그래요? 단독으로 면담했거든요. 이건 국가원수급 대우랑 똑같은 거예요. 바이든도 못한 걸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빈살만이 완전 실세 그냥 완전 절친. 절친이기 때문에 부르즈 칼리파가 삼성물산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네옴시티의 그 터널 공사 현대건설하고 그 컨소시엄 만들어가지고 현대건설이 받은 거거든요. 삼성전랑 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거를 무조건 봐야 돼요. 네옴시티 얘기 나오게 되면. 지금은 현대건설 대비해서 삼성물산이 주가가 안 좋은데 이재용 부회장 이제 사면 됐잖아요. 그러면서 날개 단 거예요. 그 사우디 쪽은 이제 삼성 재용형 무조건
따라가야죠. 무조건 같이 하자. 그러니까 정부 특사 갈 때 이재용 부회장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지금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일단은 가장 친한 게 일단 삼성이다. 그렇죠. 사우디 빈살만 무조건 왕세자와. 오히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랑 이제 대통령 방문하는데 특사로 같이 가. 무조건 같이 가야죠. 근데 빈살만이 아유 코리아 프레지던트 오케이. 브라더. 재용 브라더. 오랜만. 재용 브라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우리 농담하지만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 카메라 거예요. 당기면 헤이 브라더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뭐지 방송에서 이게 그나마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는데 카메라 꺼져라. 헤이 브라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헤이 맨 이러면서. 이거 진짜 새로운 사실이긴 하다. 근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능성까지 본다면 네. 이 트라이덴 이 연료 전지가 지금 완성이 된 건 아닌 거죠.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3분기 내 그러니까 두산 그룹 내에서는 3분기니까 7, 8, 9, 9월 달까지 이제 완료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11월 달에 어차피 오잖아요. 빈살만. 한국에. 그럼 같이 만날 수도 있겠네요. 두산 그때 갔을 때 박영기만 회장이 이제 제가 같이 만나자. 같이 만나. 나도 거기 좀 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야죠. 가서 어필 좀 하고. 박용만 회장님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은퇴하신 걸로 알고 했나요? 있는데. 네, 뭐 아무튼 명예회장은 누군가 가야겠죠. 네. 지금 두산 회장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박지원 회장님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박지원 회장이도 무조건 따라가야죠. 따라가가지고 그 네옴시티에 들어간 수소에너지 트라이즌 우리가 공급할게. 이거 좀 공급하게 좀 해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현대건설 뭐 이런 쪽은 대박이 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수소 쪽도 잘 봐야겠네요. 두산 퓨얼셀이나 이런 쪽도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또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근데 진짜 같습니다. 통신망을 뺏어와야 되는데 여기 화해가 묻어가지고 사우디가 요새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그 5G 통신망 있잖아요. 그건 거의 중국한테 뺏겼어요. 화요일 괜찮나? 그게 제가 볼 되나? 때는 우리나라 HFR이 제일 그 이온5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는데 이게 중국 기업이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원전에서 채권 쪽에 인식이 안 좋은 게 원래 어쨌든 원전 수주 받고 진출하게 되면은 그 지역 내 토착 기업들하고 같이 향토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 부분인데 중국은 전혀 그걸 안 한대요. 자기들이 다 먹는데. 그래서 지금 채권 쪽에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우디 쪽 가서 만약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사우디도 그렇게 좀 팽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삼성이 그 자리를 먹는 거지. 베스트 시나리오. 사우디가 과연 중국 수주를 할까? 나는 좀 모르겠는데. 이른바 줬다니까 지금 사업을 줬어요. 뭘 화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줄 수 있다 치더라도 뭐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원전 준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우디도 지금 한국하고 러시아 2파전이에요. 2파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자력법 123조하고 IAEA 핵사찰 거부 이거 해결돼야 수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자력법 123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안 도와주게 되면은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있잖아요. 그것처럼 2차적 수주밖에 못 받아요. 이거 일괄 수주 다 받아와야 돈이 되는 거지. 물론 2차적 수주라도 돈이 되는 건 맞지만 일괄 수주 다 받아와야지 이게 40조, 60조 돈이 되는 거지. 이번에 엘다바처럼 2차적 수주 받아오게 되면 5조 이하예요. 그러면은 40조, 5조보다는 40조가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환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우디 원전 수주 관련해서. 그게 2차 수주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2차 수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차 수주요. 지금 원래는 1차 수주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1차 수주를 한전이 받으려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도움이 없다라면은 한전도 1차 수주를 받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사우디가 러시아 쪽에 1차 쪽을 주게 되고 2차 측으로 이제 러시아가 단독으로 한수원가 하자.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40조 사업이 10조대로 쪼그라들 수가 있는 거죠. 10조가 작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건 아니지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연관해서 전기도 전기지만은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수소가 네. 그렇게까지 주목은 또 안 받았는데 이거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고 중요해요.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예시로 이제 국내 주식 중에 수혜를 받을 수 퓨얼셀.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퓨얼셀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세 개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산 퓨얼셀하고 범한 퓨얼셀,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그 범한 퓨얼셀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차를 살 때도 중고차보다는 새 차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범한 퓨얼셀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수소 관리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어차피 조금 많이 부각됐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신상주, 새로운 수혜주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두산 퓨얼셀이 또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명에너지가 이번에 풍력 관리니까 되게 주가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팀장님 나 궁금한 게 수소차는 솔직히 어떻게 보세요? 수소차요? 네. 아직은 좀 별로? 수소차는 저희 아직까지 중립이에요. 근데 난 느낌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수소. 느낌 좋아요? 왠지 수소차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아예 안 받쳐주니까. 그렇죠. 인프라가 뭐 돼야 뭐. 그렇죠. 이게 결국 지금 전기차도 문제가 되는 게 인프라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가 물론 전기차랑 같이 만들어지겠지만 일단은 전기차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수소가 나쁘다기보다는 뭐 진짜 너무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도 근데 굳이 수소차? 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그렇죠. 수소차가 제가 볼 때 훨씬 더 청정 그린 에너지 그쵸. 같거든요. 전기차보다. 전기차도 어차피 뭐 화석이 필요한 화석 연료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만들기 쉬우니까 만드는 건데 제가 볼 좀 더 미래로 가면은 맞아요. 왜냐면 이 네. 트라이젠을 보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아까 되게 예술적이더라고. 와 이게 도시로 네, 도시 공급하면서 조감도. 네. 전기차와 수소차를 동시에 이렇게 에너지를 딱 공급한다고 하니까 네. 되게 멋있게 그러니까. 느껴지더라고요. 네. 난방 공급하지, 전기주지.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 딱 맞는 이게 기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 어린 왕자님이 이제 수소차에서 딱 한마디 정리. 전 별로. 아직까지는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아질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엔 수소를 보니까 수소 버스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아, 맞아요. 오히려. 그건 좀 많이 봤어요. 네. 이게 출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버스 같은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출력이나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소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수소 앞으로 뭐 전기차래. 수소차도 일단 유명하지만 일단 그분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은 발전용 수소가 일단 먼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 퓨얼셀을 대장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범한 퓨얼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좀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아까 그 송동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CHPS 요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하반기에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2021년도 하반기에 100메가와트 정도 연료전지 수주를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하반기에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거시적인 부분도 있고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뭐 실적 이슈 또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이 좀 대장이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개장이 됐고요. 우리 팀장님하고 네. 같이 한번 장을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요. 일단 두산 퓨얼셀 그러면은 약간 뭐 힌트를 좀 주시자면은 지금 현재 오늘 지금 개장 이후에 가격이 37,300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한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건 정석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석대로? 대응을 하는 게 그 우리가 뭐 21선 대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1선 부분까지는 일단 내려올 거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6,000원 정도? 36,000원에서 37,000원 정도? 요거 가격 사이에서 조금 소위 말하는 하반경성 보이면은 그때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봐요. 네. 지금은 시장 때문에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좀 최근에 지금 1.46% 네네. 지금 37,200원이거든요. 네.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36,000원과 37,000원 정도 요 사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피 마이너스 많이 1.23%, 빠지네. 코스닥 마이너스 1.26% 빠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원래 장시가 않네요. 장중에 살짝 1%대 미만으로 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네. 바로 일단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서 지금 빠지고 근데 갑자기 두산 퓨얼셀 그 밑골이 나옵니다. 그래요? 팀장 영향이 안 오, 얘기하자마자. 마이너스 0.66%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네. 갑자기 두산 퓨얼셀이 빠르게 낙폭을 지금 두산 퓨얼셀 경기 이거 진행인가요 이거? 낙폭을 굉장히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줄이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이래. 낙폭을 바로 줄이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그러네. 뭘 벌써 해야지? 0.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와. 예.
어린 왕자천님께서 저는 추매라고. 오늘? 방금? 아. 어린 왕자님? 갑자기 제가 PC가 좀 느려져가지고 지금 네. 두산 펼쳐 이제 갈 때 잘안 됐어요. 보이는데. 2021년 작년 2월달 이후에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어쨌든 뭐 투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딱 잘 판단하셔서 스스로 하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PC가 갑자기 느려져가지고 갑자기 제가 대신할게요. 그 지수 같은 경우는 1.15%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금리 때문에. 시장에서 설레발 치고 있다는. 그래서 그 조정 빌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지수가 빠진다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IT 섹터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팀장님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혹시 네. 지금 이제 9월 FMC까지 한 달 남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또 75bp 인상 얘기 나오고 있고 국내 장이 조정 폭이 좀 심해질까요? 아니면은 조금 일부 조정을 조금 받고 바로 다시 한번 또 상승장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더 빠진 이게 전 저점까지 내려간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한 2,400포인트? 저는 부분까지 빠졌다가 네. 저 계속 빌빌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어차피 빌빌된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빠진 속도만큼 또 빠르게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네. 얘기하면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빌빌 될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는 뭐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다고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네. 지금은 악재가 선반영된 거지 호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까지 길면 연말까지도 재미없는 장사가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장을 좀 보니까 대성 하이텍이 신규 상장했잖아요. 그 13%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일사료 5%대 상승해주고 있고, 뭐 팜스토리 같은 이런 사료 관련된 종목들. 자, 이게 여기서도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이게 참 웃긴 게요. 시장이 항상 이랬다 저랬다가 그냥 자기 집 보고 싶은 거 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올랐다가 이제는 또 이제 뭐죠?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오대사 수출 재개하잖아요. 이제 수출 재개한다고 또 오르는 거야. 참 이게 참 아이러니 이게 주식이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참 이거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조선 기자재가 오늘도 좋아요. 맞아요. 상강 M&T 물론 풍력이지만 어쨌든 2%, 동성 화이텍, 태광, 뭐 세진중공업, 한국카본, 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네. 지금 대체로 오늘 장이 나쁨에도 일단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님도 오늘도 개장하자마자 오늘도 역시 조선주 좋네요 하고 같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면 좀 여기서 좀 장기적으로 조금 저는 그 좋아 보이는 주식을 하나 얘기를 드리면 네. 저는 HFR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HFR을 개인적으로 계속 커버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 내년도에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지금 좋을 거라는 전망이 HFR 맞죠? 예, HFR. 지금 그 내년도 HFR.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정도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HFR입니다. 예, 지금 이온 5G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얘만 실적이 잘 나와요. 지금 통신장비 쪽에서는. 네,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조정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최근 그래프 뭐예요? 예, 이게 좀 실적이 워낙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 다른 것들 안 가요. 예, 통신장비 얘가 지금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되는데 KMW랑 비교했을 때도 신기하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네. 얘가 시총이 한참 낮습니다. 예,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인 그 종목 그러니까 실적 호전주로만 봤을 때는 HFR을 좀 눈여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하여튼 오늘은 조선 기자재가 흐름이 좀 나쁘지 여전히 않다. 강하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보는 기준으로도 보시면 수급도 보시면 그 대체로 조선주 쪽 조선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선족이 아니고요. 조선주가 대체로 수급도 좋았더라고요. 쇼트거리 노린 거 아니에요? 쇼트 노린 거 아니야? 요거 가지고 서치 되겠어요? 아니 보시면 수급이 삼성중공업하고 세진중공업, 뭐 한국카본 다 뭐 이렇게 외국인 기관 양매수 싹 다 들어갔더라고요. 동성화이텍도 마찬가지고 태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승. 1승도 좋더라고요. 예. 우리 그때 우리 그 1승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나 맞아요. 프레스알리언. 예. 우리 아까 HFR 이야기 해주셨을 때 네. 하루백서님이 통신장비라고 이렇게 맞아요. 통신장비 하셨는데, 쪽이에요. 예. 예.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그러니까 거기서 분사한 기업인데요. 이 프론트홀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이고 삼성전자, 뭐 일본 NTT 등등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국 쪽에서 수주 대박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뭐 AT&T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그 수주가 나오고 있고 하여튼 올해 내년 다 이익이 좋을 전망이라고 하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민효 작가님 올려주신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대에 보답했다 이렇게 또 나와주고 있죠. 자, 저는 한 요 정도로 오늘 장을 압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우리 팀장님 뭐 마지막으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조정을 매수하신 기회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매수할 수 있게. 그동안 이렇게 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수소라든지 이런 종목들 되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따라잡기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 조정을 이용한 매수 이런 게 삼으셔가지고 좀 수익 많이 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대세 흐름으로 에너지 그 신재생 에너지가 갈 거라고 보세요? 대세 에너지 대세적인 그런 흐름. 지금 시장 그쪽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걸 말씀드리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시장이 그쪽만 보고 있는데 다른 쪽을 보면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서 신재생 쪽을 볼 수밖에 없죠. 요즘에 유행어가 신조어가 태조 이방원이 있잖아요. 네. 팀장님. 그게 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때 조선 강조해 주셨고 지금은 조선 슈퍼사이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는 2004년 말 제 예상이 맞다는 2004년 말 그렇게 보여요. 보니까 사이클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도 대세 흐름으로 갈 거라 보여지고 보면 또 태양광도 그 앞에 태가 태양광이잖아요. 조선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네. 대세 흐름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떤가요? 대세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보십니까? 어떤 섹터? 태양광. 태양광? 아니면 신재생 전부 다 보세요. 저는 태양광은 좋게 보는데 그냥 하나 솔루션만 좋게 봐요. 하나 솔루션. 그러니까 기업에 따라 좀 다를 네.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발전 단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는 태양광보다는 해상풍력 쪽으로 많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될 것 같고 그리고 태조 이방은 방산 방산 어떻게 보세요, 방산? 방산은 지금 봐야 돼요. 아마 다음 달에 본계약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엘다바 이번 달 계약 나오는 소식 나올 때 지금 상승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잠시 사람들 기억이 잊혀졌어요. 네, 지금 약간 좀 묻힌 느낌이 있는데. 근데 다음 달 그 폴란드 현지에 방산 박람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본계약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조정 나올 때 한번 보는 것도 맞다라고 봐요. 자, 우리 팀장님도 그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핵심적인 주도주가 앞으로 뭐가 될 수 있고 또 지금의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는 역시나 이제 그런 섹터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좀 공통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정리 깔끔하네요. 이걸로 또 제 몫을 해냅니다. 아이, 뭐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시청자분들이도 궁금하니까. 그럼요. 맞아요. 네. 방산 박람회에서 어쨌든 180대 계약할 거거든요. 어디 그 현대로템?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폴란드 가서. 네. 그리고 현지 가가지고.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도 이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장착하는 조건으로 수출이 진행될 거고요. K9 자주포도 이제 계약 소식 거의 임박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이잖아요. 네네. 맞죠? 이제 흡수합병한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방산도 지금 이 조정 기간에 한번 조용할 때 지금부터 보는 게 맞다. 네, 다시 한번 또 뜨거운 감자가 되기 전에 네, 한번 지금 조용히. 그냥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오르고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 보세요. 조용히. 네. 소문 내더라도 좀 조회수 났으면 좋겠네요. 아니 제 그 아시는 분 중에 현대로템 직원이 계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한 것들 제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직원들은 잘 몰라요. 몰라요. 그분들이 아는 게 근데 오늘 방산 쪽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수에 비해서 방산도 오늘 잘 버텨주고 있어요? 잘 버텨주고 있네요. 1.53% 지금 좀 지수가 한 단계 더 내려갔는데요. 지금 받쳐주는 쪽이 이렇게 왜 이렇게 내려가지? 어디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심하게 이 반도체인가요? 반도체 때문인가? 네, IT. IT가 역시나 시장 하락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조정받으면 우리나라는 IT 조정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쩔 수 없는 또. 그러면 일단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 하나만 딱 살펴보죠. 좀 오늘 좀 이상하게 좀 길어지네. 뭔가 좀 재밌어가지고 그런가?
늦게 왔을 거예요. 아니 막판이 재밌어요. 하나솔루션도 하나솔루션 어때요? 2%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풍력도 하나 볼까요? 풍력. 동국 SNC. 아 오늘 열정 넘치시네 마지막까지. 아니 멸정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요. 동구 SNC 어때요? 약간 조정 나오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그동안 사기 좀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 때 좀 봐야죠. 조정 때 봐야 된다. 하루백서님이 삼전 한익이 하이닉스가 이제 때려 맞고 있어요. 때려 맞고 내 있다. 한이 어떡하니? OCI도 별 0.41%. 확실히 신재생이 강하네요. 시장 네. 대비해서 방산도 강하고. 원전은 어떨까? 두산에너빌리티 할까요? 그건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가셔야 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팀장님 가셔야 되는지 몰라. 깍두기 떼야 돼요, 빨리.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자, 팀장님이랑 같이 또 이 수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감사드리는 게 그냥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이런 소식이 있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정말 기초부터 그 연관된 연결성을 붙여가지고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주목받을 수 있겠구나. 아, 내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구나라는 그 정리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 왕자님도 좋아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팀장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유. 다음 주도 다음 주도. 다음 주 힌트 뭐 있습니까 혹시 다음 정해주기? 주요? 아까 전에 그 초반에 그 에너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특별한 거 없으면 그거 할게요. 알겠습니다. 에너지, 천연가스. 천연가스 힌트 딱 미리 보기로 하나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송 네. 대표님 우리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드려야 방송이 돼요. 있으신 것 아, 같아요. 방송 있으셔. 네. 자 우리 어린 왕자님, 하루백서님, 일지매님 그리고 아까 부부님도 계셨고 윤 대표님도 계시고 지금 뭐 회사에서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팅 치기는 어려우셔도 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여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